늦여름이 되자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 소식이 영국의 절반 가까이로 퍼져나갔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매일 비둘기들을 날려보내어 이웃 농장들에 있는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동물농장의 반란 이야기를 해주고 영국의 동물들 노래를 가르쳐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무렵 존스 씨는 윌링던에 있는 레드라이온 술집에 앉아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면 누구든 붙잡고 밥벌레만도 못한 동물들에게 자기 농장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불의를 당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농장주들은 원칙적으로 동정을 표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에게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각자 속으로는 존스의 불행을 다소나마 자신의 이익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동물농장과 인접해 있는 두 농장주들이 영원한 앙숙관계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 하나인 폭스우드 농장은 크기만 컸지 관리가 안 된 구닥다리 농장이었다. 산림으로 대부분 뒤덮여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울타리는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였다. 농장주인 필 킹턴 씨는 느긋하고 점잖은 농부로 대부분의 시간을 철 따라 낚시질이나 사냥하는 것으로 보냈다. 핀치필드라는 다른 농장은 크기는 더 작았지만 잘 운영되고 있었다. 농장주인 프레데릭 씨는 거칠고 약삭 빠른 사람으로 항상 소송에 관련되어 있었고 유리하게 흥정을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싫어해서 자기네 이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조차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농장주 모두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겁이 잔뜩 나 있어서 자기네 농장 동물들이 그것을 본받을까봐 무척 불안해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경영한다는 생각을 비웃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 2주일만 지나면 모든 게 끝장날 거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싸움질이나 하다가 금방 굶어 죽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나 동물들이 굶어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하자 프레데릭과 필킹턴은 말을 바꾸어 지금 동물농장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벌겋게 달군 쇠발굽으로 서로를 고문하며 암컷을 공유한다는 것이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반란을 일으킨 결과라고 프레데릭과 필킹턴은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이야기들을 고지 듣지는 않았다. 인간들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직접 이를 관리하는 멋진 농장에 관한 소문이 모호하고 왜곡된 형태로 계속 퍼져나가 그해 내내 반란의 물결이 나라 전역에 감돌았다. 유순한 황소들이 갑자기 사나워졌고 양들은 울타리를 망가뜨리며 토끼풀을 다 먹어치웠다. 암소들은 우유통을 걷어차고 사냥말들은 울타리를 넘기를 거부하며 타고 있던 사람을 담장 너머로 내동댕이 쳤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동물들 노래의 곡조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사방에 다 알려졌다. 노래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 인간들은 이 노래를 듣고 우스꽝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척했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인간들은 아무리 동물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노래를 부르다 걸리는 동물은 누구든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맞았다.
그렇지만 그 노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찌끄레기들은 울타리에서 그 노래를 지저귀었고 비둘기들은 느릅나무에서 구구거리며 그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대장간의 시끄러운 쇠망치 소리와 교회 종소리에도 스며들어갔다. 인간들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처럼 남몰래 몸서리를 쳤다. 10월 초 옥수수를 베어서 쌓아놓고 일부는 벌써 타작해 놓았을 무렵 비둘기 한떼가 날아와 상공에 맴돌다 몹시 흥분해서는 동물농장 마당에 착륙했다. 존스와 일꾼들이 폭스우드와 핀치필드에서 온 사람들 6명과 함께 빗장이 5개 걸린 농장 정문으로 들어와 마찻길을 따라 농장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선두에서 앞장서고 있는 존스의 손에 총을 쥐고 있었다. 농장을 탈환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오래전에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스노우볼이 방어작전을 맡았는데 그는 농가에서 찾아낸 줄리어스 시저의 전투에 관한 오래된 책을 이미 학습해둔 터였다. 그는 재빨리 명령을 내렸고 몇 분 후에는 모든 동물이 자신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인간들이 농장 건물에 가까이 다가오자 스노우볼은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35마리나 되는 비둘기들이 인간들의 머리 위를 이리저리 날며 공중에서 그들에게 똥을 갈겼다. 인간들이 비둘기 똥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 울타리 위에 숨어있던 오리들이 푸르르 몰려나와 그들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쪼아댔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소한 접전에 불과했다. 인간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로 거위들을 금방 쫓아냈다. 스노우볼은 이제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스노우볼을 선두로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 그리고 양들이 앞으로 돌진해서 인간들을 사방에서 찌르고 들이받았다. 벤자민은 뒤로 돌아서서 작은 발굽으로 인간들에게 발길질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몽둥이를 들고 징박힌 장화를 치는 인간들이 그들보다 훨씬 강했다. 갑자기 스노우볼이 꾀꾀거렸다. 후퇴 신호였다. 모든 동물들은 뒤돌아서 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쳤다. 인간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예상대로 동물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인간들은 무질서하게 적을 뒤쫓아갔다. 스노우볼이 의도했던 바대로 되었다. 인간들이 마당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자 외양간에 잠복해 있던 말 3마리, 암소 3마리, 그리고 나머지 돼지들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퇴로를 차단했다. 그때 스노우볼이 돌격 신호를 보냈다. 자신은 직접 존스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존스는 그가 덤벼드는 것을 보고 총을 들어 발사했다. 총알은 스노우볼의 등에 피자국을 남기고 스쳐 지나가 양 한 마리가 맞고 쓰러져 죽었다. 스노우볼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15스톤짜리 몸뚱이를 날려 존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존스는 똥거름 더미로 내동댕이 쳐졌고 손에서 총을 놓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복서의 전투 장면이었다. 종마처럼 뒷발로 일어서서 쇠발굽이 달린 거대한 앞발로 사정없이 주먹질을 해대었다. 그의 첫 일격에 머리통을 맞고 쓰러진 것은
폭스우드 농장의 마구간직이 젊은이였는데 진흙탕에 나가 떨어져 완전히 쭉 뻗었다. 그 광경을 본 일꾼 몇 명은 몽둥이를 집어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동물들은 모두 마당을 빙빙 돌며 그들을 쫓아다녔다. 인간들은 뿔에 맞히고 발길에 채이고 물리고 발에 밟혔다. 농장에 있는 동물들 중 나름대로 복수를 하지 않은 동물은 하나도 없었다. 고양이까지도 갑자기 지붕에서 소몰이꾼 어깨 위로 뛰어내려 발톱으로 목덜미를 핥히는 바람에 그는 무섭게 비명을 질렀다. 한순간 도망갈 틈이 생기자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마당에서 뛰어나와 큰 길을 향해 도망쳤다. 그리하여 농장을 침입한 지 5분도 안 되어 그들은 왔던 길로 불명예스럽게 퇴각했고 거위떼가 그들을 뒤쫓아가며 줄곧 종아리를 쪼아댔다. 사람들은 한 명만 빼고 모두 도망쳤다. 마당에 돌아온 복서는 진흙에 얼굴을 쳐박고 엎어져 있는 마구간지기를 발굽으로 뒤집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어. 복서가 슬픈 듯이 말했다.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쇠발굽을 차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걸 누가 믿어줄까? 동무, 감상은 금물이요. 아직도 상처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스노우볼이 소리쳤다. 전쟁은 전쟁이요. 선량한 인간이란 오직 죽은 자뿐이요. 난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아. 그것이 인간의 목숨일지라도. 이 말을 반복하는 복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몰리는 어디 있지?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정말 몰리가 보이지 않았다. 동물들 사이에 잠시 동요가 일었다. 인간들이 그녀를 어떻게든 해쳤거나 그녀를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결국 몰리는 자기 마구간에서 여물통 건초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총소리가 나자마자 도망쳤던 것이다. 동물들이 몰리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사실상 잠시 기절해 있었던 마구간지기 청년은 벌써 정신을 차리고 도망쳐 있었다. 동물들은 이제 다시 모여 매우 들뜬 기분으로 목청껏 전투에서 자신들의 활약상을 떠들어댔다. 즉흥적인 승전 축하 행사가 바로 열렸다. 깃발이 개양되고 영국의 동물들을 여러 번 제창한 다음 전사한 양의 엄숙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 무덤 위에는 산사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무덤 옆에서 스노우볼은 짤막한 연설을 했는데 어떤 동물이든 동물 농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동물들은 만장일치로 무공훈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스노우볼과 복서에게 수여했다. 훈장은 동메달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착용하도록 했다. 동물 영웅 2등 훈장은 전사한 양에게 수여되었다. 이번 전투를 뭐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진 끝에 매복 작전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따서 외양간 전투로
결정되었다. 진흙 속에 떨어져 있던 존스 씨의 총이 발견되고 농가에 탄약통이 남아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총은 깃발 개양대 밑에 대포처럼 놓아두고 1년에 2번 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12일과 반란 기념일인 성요한 축일에 발포하기로 결정했다.